충청남도 공주에는요, KTX가 멈춥니다. 그곳에 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령역처럼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이유를 공개합니다. 또 하나, 이 활주로 관련해서 MB 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공주역으로 가보겠는데요. 야, 이동영 차장, 네. 공주역이 어떻길래 유령역으로 얘기를 듣는 거죠? 예, 공주역에 오늘 공개된 내용을 보면요. 네. 목표, 하루 이용객 목표가 500명으로 책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저 역을 이용한 사람이 하루 500이라고요? 그렇습니다. KTX가 쓰는 역인데요. 네. KTX 열차 한 편성당 이 자리는 965석입니다. 거기에도 못 미치는 500명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공주역을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수를 체크해 보니까 네. 38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80명보다 좀 크게 높여보자. 목표를 잡은 게 500명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왜 그럴까요? KTX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이 역을 만들 때 그런 거 가만히 안 됐을까 싶네요. 자, 지금 논산시청, 부여군청, 공주시청에서 각각 한 20km 안쪽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적당히 중간점을 찾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네. 정말 목표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 세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나 없이 우리 지역으로 와야 한다라고 크게 갈등을 빚으니까 교묘하게 찾은 게 그저 중간 지점에다가 역을 만들면 싸우지 않겠거니라고 해서 만들어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 논밖에 보이지 않는 지역에 여기 서 있으니 누가 저 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용객이 380명 정말 네. 기가 막힌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주나 부여나 논산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자기가 놓치면 크게 욕먹고 다음 선거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도 욕먹지 않는 선택을 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추정이 가능하겠죠. 자, 일단 공주역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대전에 있는 그 김태형 기자가 찾아가 봤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공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일단 교통이죠. 뭐 일단 여기 내려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기차 내리는 시간하고 버스 타임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거기 여기가 거의 택시가 없어요. 그래 택시들 불나게도 그렇고 돈도 더 많이 날라갈 거고. 어른이께 문제지 뭐예요. 부여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고 이게 어디 한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우정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지장이 많지요. 마이너스 많이 되지요. 많이 타야 한둘. 그러지 않으면 거의 안 타요. 오늘 같은 날도 손님이 한 번 타죠. 어떻습니까? 이정훈 편집위원. 네, 저도 뭐 다녀보면은 저런 걸 많이 보는데 왜 저기 말고도 천안 아산역이라고 또 중간에 배치가 네. 돼 있어요. 거기도 어정쩡해서 지금은 조금 도시화가 됐는데 네. 자꾸 저 지역 문제를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네. 나눠 먹기를 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네. 자꾸 저렇게 나눠 먹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토를 운영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부산항이 굉장히 큰데 광양을 키워서 투포트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다가 이것도 네. 저것도 안 된 적이 있다가 다시 부산으로 몰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항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할 때는 역시 거점을 위주로 가는 건데 교통은 네. 반드시 허브를 찾아야 됩니다. 허브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저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요, 저 입지 정할 때 정치인들이 표면상 드러나진 않잖아요. 자, 우리 국토교통부가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최적의 입지를 정하고 그걸 국회에 보고해서 추진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보이지 않게 정치인들이 다 합리적인 결정을 다 엉커러 놓는 거 아닙니까? 네, 일종의 게리맨더링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여야도 없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언론조차도 그냥 자기 지역 위주로 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한 통속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문제인데 저 합리적인 전문가들을 우리 사회가 왜 키웁니까? 언론에서도 네. 전문기자 키우자는 얘기 많이 하지만 키워놓고서는 안 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막판에 가서는 네. 정치적인 타협, 뭐 국민적 화합이 중요하다 해놓고 나서는 이 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런 걸 할 때는 미국처럼 미국에는 법안에 사람 이름 붙여버리죠. 네. 누구누구 법, 네, 누구누구 그래서 법. 이런 역 만들 때는 그 사람 이름 넣어서 역 이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공주역 저 망신을 위치로 누가 정했는지 네. 그 당시의 책임자. 그래야 책임을 집니다. 그냥 예산만 따갖고 와서 내가 생색내기 위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이런 분들 정부 국고 따먹기 위해서요. 진짜 세금 내는 제가 억울할 정도로 너무 심합니다.
자, 그런 것 중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가 지방에서 거의 놀고 있다시피 하는 지방공항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방공항 14개 중에 11곳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네. 어제 한국공항공사가 발표한 지방공항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은 네. 굉장히 참 놀랍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그런 그 적자 공항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네. 우선 그 청주공항을 들 수 있습니다. 네. 2014년에는 34억 원 적자인데 작년에는 약간 개선돼서 9억 원 적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다음 공항부터는 심각합니다. 네. 우선 무안공항인데요. 적자가 2014년에 마이너스 78억 원이었다가 네. 결국은 작년에는 89억으로 늘었고요. 또한 양양공항도 71억 원에서 83억으로 늘었습니다. 또 울산공항이 가장 심각한데요. 2014년에 99억 원이었고요. 작년에 네. 무려 적자가 11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1년에 100억씩 적자가 쌓이는 지방공항들이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세 곳의 그런 뭐 제주나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만 지금 흑자고 나머지 공항이 전부 다 적자이기 때문에 물론 뭐 모든 공항이 흑자를 봐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통 접근성을 감안하더라도 적자 공항이 너무 많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적자 공항이 많은데 그럼 이럴 거면 공항을 짓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항을 지은 것 처음부터 사업성이 굉장히 잘못 예측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네. 이 수요 예측에서 무안 같은 경우에는 878만 명이 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10만 명에서 30만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적자폭이 이렇게 큽니다. 자, 적자폭이 이렇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워낙 보시는 것처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자, 또- 그런데요. 지금 하신 네. 얘기 제가 귀를 의심합니다. 자, 전남 무안에 지방공항이 들어섰습니다. 그때 왜 지어야 하는지, 왜 여기에 세금을 넣어야 하는지 계산하는데, 자, 1년간 870만 명이 이 공항을 이용할 것이다 네. 예상했습니다. 870만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다고요? 실제로는 지금 10만 명에서 30만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10%는커녕 뭐 예측치의 20분의 1이네요.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거 도대체 누가 예측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저 부산 김해공항 문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기관이 부산 발전연구원인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연구기관들이 나름대로 뭔가 합니다. 네. 꼭 거기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데에서는 네. 자기들도 똑같습니다. 공인회계사처럼 이번에 네. 그 대우조선처럼 네. 공인회계사에서 이걸 따갖고 왔을 때 부적정 의견 내면 다음에 못 받죠. 아하. 그래서 저는 숱한 연구기관들이 네. 수탁을 받아갖고 할 때 과연 공정하게 하느냐. 자, 870만이라는 인구가 전남북 광주 합쳐서 그렇게 나옵니까? 이거는요. 870만 명이 전남 지역에서 1년에 그 정도 이용한다. 그럼 하루에 한 2만 명은 그 비행기를 타야 된다는 저 얘기잖아요. 주민들이 한 번에 매번 한 명씩은 타줘야죠. 깐난애기부터 노인네까지. 네. 그거 더 타야 되죠. 네.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런 국책 사업을 할 때 저게 정부 돈이기 때문에 저런데 민간 기업이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가 한다면요. 절대 저런 거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수익을 딱 따져서 하거든요. 네. 그때껏 집중. 그래도 실패합니다. 민간 기업도. 근데 국고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막판에 가서는 전문가들 또 오염이 되고 또 지역구 이기주의가 작동하고 서로 힘센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네. 국민들이 네. 저런 걸 감사하게 해야 됩니다. 감사원한테 요구해서 제대로 감사해서 그 국회의원을 앞으로 못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양, 청주, 무안. 자, 보통 공항 이렇게 한사는 거 잘 못 봤거든요. 활주로에 비행기가 계속 뜨고 내려야 하는데 그냥 놀고 있습니다. 자, 감사원 지적도 있었죠. 자, 그런데 제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 공항이 지방공항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백했던 것은 KTX가 경부선, 호남선 생길 거라는 것이 25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거 아니에요. KTX 역하고 공항하고 너무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 공항 같은 경우는 KTX 역도 있고 하는데 들어가니까 서로 경쟁이 돼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울산도 바로 붙었고 네. 특히 여수도 그렇고요. 여수 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누가 서울에서 여수 갈 때 1시간 가서 김포 갔다가 거기서 4, 50분 검수 받아서 줄 섰다 들어가서 비행기 타고 내려서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어제도 밀양공항 만들면 대구 분들, 울산 네. 분들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살이 서울에서 내려서 한 번에 KTX가 빠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저걸 왜 몰랐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합리성이 있는데.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개발론자들의 그 사람들이 지역 개발, 우리를 뭐 차별하냐, 뭐 이런 걸로 여론을 일으켜서 끌고 가는 건데 거기에 끌려가는 우리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동영 씨, 지금은요
새만금의 공항 짓자가 또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전북도가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 나왔을 때는 1998년에 시작이 됩니다. 김제시 일대에 지방공항을 하나 짓자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감사원에서 이용객이 터무니없이 적다. 그러니까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2004, 5년경에 공식적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 새만금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에서는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재추진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어서 또 다른 공항 건설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국회에서 지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무안, 그리고 목포 다 공항 있는 곳들이잖아요. KTX가 가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실제 묻고요. 국회의원이, 야당 의원이 묻습니다. 그리고 공항공사에서 답을 하는데요. 공항공사의 답을 한번 주목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답에 수긍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내년에 호남 KTX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광주나 뭐 무안이나 이런 호남권의 그 공항 이용 실적은 더 떨어질 건데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국제선을 부정기편을 늘린다든지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혜택도 주고 국제선 부정기편. 지금 2013년 3년 전 답변입니다. 저 공항공사 부사장 지금 무안공항, 목포공항 관련해서 저렇게 답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자 가만히 들어보셔도 되게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네. 일단 사람이 많이 쓰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지어놓고 보니까 사람이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수요를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런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답변 속에서는 수요가 없었다. 그리고 애초부터 짓지 않아도 될 공항이었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마치 학교는 지어놓고 왜 학생이 없지? 옆에서 뭐 저 땅값도 싸게 해가지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유입시키면 학교에 학생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식의 답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건물부터 덜컥 지어놓고 그 뒤에 수습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라면은 저거 크게 지적을 받고 재발하지 않도록 아주 엄중히 문책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예전에 전라북도 김제 공항을 지으려다가 예산 설계비 조금 타내고 그냥 없어졌잖아요. 이건 중단한 거 정말 잘한 거죠. 근데 그때도 보면 전라북도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는 광주보다 서울에 더 멀다고 느낀다. 그러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공항이 하나쯤 필요하다. 이게 이유가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김제나 부안, 군산 그쪽이 상당히 좀 낙후된 지역이 맞습니다. 김제보다 더한 데가 부안인데 부안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군수께서 방패장을 유치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욱황을 했겠어요. 근데 그 방패장 유치한 군수를 두드려 팬 게 누굽니까? 군민들이죠. 뭐 등등이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분이 지금 다시 군수가 됐는데 그분의 고민을 좀 이해해 주라. 그리고 지역이라고 하는 건요, 다 남 따라가면 인생 망칩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이걸 살펴봐서 특화를 해서 가야지. 저기가 공항 만든다고 내가 공항 만들어요? 제가 이게 그 전에 대한항공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런 네. 얘기 합시다. 왜 일본의 지방공항이 실패했느냐? 네. 인천공항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시골에 있는 공항에서 다 국제공항 만들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모아가지고 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저 대한항공, 거기서 일본에 나리따로 가가지고 네.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인천으로 한번 딱 날라오면 인천에서 바로 갈아탈 수 있거든요. 네. 일본 도쿄에서는 하네다의 국내선에 내린 다음에 또 전철을 타고 한참을 가서 나리따에서 타고 해외를 가는 게 불편한데 우리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뛰어갖고 일본 각 도시에다가 바로 띄우면서 너를 인천에 와서 해외로 가라 하니까 인천이 허브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 가는 일본 사람들 인천공항에서 갈아타는 게 일본 도쿄에 있는 나리따보다 훨씬 많거든요. 훨씬 많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일본 수도공항이 있긴 하지만 우리 인천으로 바로 이게 바로 이 트랜지트 승객이거든요. 거기서 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인천공항이 확 컸는데 그렇게 세상을 빨아들이고 있는 게 허브공항인데 그 일본의 예를 보면서 저걸 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다 아니라고 봤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국내 공항 문제점 지적했습니다만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하면 좀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 지적은 공정이 80% 진행됐을 때 나오거든요. 이미 80% 지었는데 그걸 멈출 수가 없으니 결국 완공되는 것이 현재 존재하는 유령처럼 돼버린 공주역이자 다른 지방 공항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김해공항 확장해서 짓기로 한 것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교훈을 단단히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에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이디어가 없는 건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감탄을 했다면서요.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얘기했다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강원인 장관이 직접 했던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는 왜 그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느냐. 기존 활주로를 놔두고 또 새로운 활주로를 더 추가로 증설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그 사람들은 컬럼버스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우리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책 섞인 발언을 했는데 저 발언 자체도 정말 그렇게 뭐 엄청나게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그 프랑스 사람들이 낸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고 살펴보면 누구나 낼 수 있었던 정도의 아이디어 아니었나. 그런데 장관이 정말 저 사람들은 엄청난 새로운 거를 발명이라도 한 듯이 설명을 하니까 좀 어이가 없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 활주로 2개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보셔서 알 거고요. 원래 MB 정부 때는 이렇게 짧은 활주로를 만들되 이쪽으로 크게 나가지 말고 이렇게 2개의 활주로랑 겹쳐서 약간 V자 이제 X자처럼 보이는 것을 아이디어를 냈다 결국 기각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가 낸 건 뭐죠? 쉽게 V자잖아요. 설명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네. 이명박 정부 때는 X자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겹쳐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 공항공사 측에서 제시한 대안은 V자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활주로 끝자락과 신설 활주로가 약간 닿을랑말랑한 그런 V자 형태의 신설 활주로를 만들자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거는 이렇게 그렇죠. 만드는 거였는데 이걸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아래로 내렸다고만 보면 되는 거죠. 이거는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참 이야기 저 대목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지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근 땅을 새로 매입을 해야 되고 뭐 주변에 어떤 민원도 잠재워야 되는데 한국에서 그런 민원을 잠재우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아이고야 저거는 뚜껑 열지도 말자 그냥 덮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요. 프랑스에서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새로 지을 때는 주민들로 동의를 구하면 주민들도 순순히 응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발상해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상당히 발상을 오그라들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자, 이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프랑스 업체에게 맡겼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으려고 했던 거 그러지 말고 이렇게 띄웁시다. 이 아이디어 값으로 우리가 수십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프랑스나 터키처럼 해외에서요. 이렇게 X자 아니라 V자로 만드는 활주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 해외 출장 너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봤나 보죠? 저런 경우에 지금 저 색강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게 지금 저기 V자로 보이는 활주로가 보이는데 그게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이스탄불 공항이죠? 그렇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은요. 네. 1972년도에 새로운 공항 활주로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도 이미 오래전에 이 포화 상태가 됐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네. 공항 새로 지을래 말래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 터키라는 나라에서도 이미 네. 신설 공항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활주로 옆에 활주로를 2개를 더 새로 짓자. 이런 네. 방안을 선택해서 포화 상태를 극복을 하고 허브공항의 위치를 굳건히 지켰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거죠. 프랑스도 그랬죠. 터키도 그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발상이 뭐 이렇게 옆으로 뛰는 것, 평행 이동하는 것 그것도 그렇지만 터키랑 프랑스에서 이렇게 V자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된 샘플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몰랐다고 하면 이상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공항 운영 수준이 지금 세계 다른 나라에 전파시켜줄 만큼 상당히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이 정부에서 왜 저런 생각을 우리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 사람들이 아주 최고의 아이디어맨들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는 너무 궁색한 설명입니다. 손 변호사. 근데 일단 현재까지는 정부가 여야 내에서 다 그러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내렸던 결정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론 자체도 일단 돈을 덜 쓰는 김해공항 확장 방안에 공감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리얼미터가 조사했는데요. 전국을 단위로 조사했습니다. 네. 우선 김해공항 확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3.5%였는데요. 네. 또한 애초에 영남권 신공항 추진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26.8%입니다. 네. 즉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들을 보이는 의견이
약 70%에 가깝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가덕도를 선택해야 된다, 아니면 밀양이다라는 의견은 사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네.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전국적인 여론은 우호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 가덕도 했어야 됐다. 아니다. 밀양 했어야 됐다가 9%, 4%대 있거든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 TK와 PK 지역에서 떨어졌는데 이 정도 비율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조사한 숫자가 새로 나온 게 있죠. 자,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보니까 지역 여론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 관련된 숫자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경북 지지율 변화를 보면요. 네. 신공항 입지 관련한 발표가 난 다음에 네. 지금 잘 못하고 있다가요. 51.6% 그러니까 무려 한 8%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반면에 잘하고 있다는 지금 43.9%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전국이 아니라 대구 경북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의 지지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부산에서의 지지율도 한 5%포인트가량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떨어졌고요.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대구 경북 지지율이 지금 거의 한 9%가량 떨어졌습니다. 9%포인트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한동안 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얘기했던 지지의 기반이었던 대구 경북, 이 부산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의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 하네다 공항도 결국 새로 짓지 않고 확장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활주로가 3개 있었는데 하나 더 지은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도 도쿄의 도심에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리타 공항은 도심에서 대단히 멀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했고 도심에 가까운 하네다 공항 어포화 상태인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역시 일본에서도 그러면은 도쿄 주변에 있는 인근 수도권 위성 도시에 공항을 하나 짓자 이런 계획들이 논란이 되다가 그게 아니라 활주로를 몇 개를 더 새로 짓거나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활주로를 새로 짓는 방안으로 확정이 되면서 돈도 절약하고 이용객도 다 흡수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 겁니다. 자, A, B, C 있는 곳에 하나를 더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여기도 보니까 A하고 B는 이렇게 평행성인 활주로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서로 엇갈리는 구조를 갖고 있었고 저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서 어떻게 더 넓힐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겠죠. 그런데 아예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 짓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도심공항의 효과를 톡톡히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결국 돌이켜보면 결국 하네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자, 이거 지금 논란이 좀 많습니다만 어쨌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일본도 그런 선택을 했고 터키나 파리에서도 보시지 해외에 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례를 통해 듣는 것 관련해서 우리가 돈을 수십억 썼다는 것 그것이 이제 씁쓸한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항 얘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김해공항 결정을 놓고 정치권 다양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교훈은 있었습니다. 답을 찾아내야죠.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